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47페이지 제5절 팔자 대운 유년의 조합 규율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그 최석경이라고 하는 분이 주로 그 십간 기수법, 남강망에 기반한 십간 그 중심의 팔자 해설법이죠. 흔히 뭐냐 조후라고 하는데, 이 분야에 굉장히 저희가 깊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자료를 제가 좀 주로 가져왔는데요. 한번 참고가 될 만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주는 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문호라고도 하죠. 문호. 년, 월, 일, 시. 시, 일지, 년도 문호이긴 한데요. 시주, 특히 시가 문호. 만년이기도 하죠. 만년. 근묘화실상의 실이고요. 그래서 시가 좋아야 만년이 좋아야 사주가 좋다. 년이 좋은 것은 조상의 음덕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이 여생을 편안히 보내려면 만년이 좋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원령은 사주팔자의 어떤 중심으로서 기후를 주관하는 거죠. 원령만 가지고 사주팔자를 판단하거나 계절만 가지고 사주팔자를 판단하기는 좀 부족하죠. 따라서 원령은 제강이고 시는 귀숙지지 적철에서 그렇게 말도 하고요. 그래서 왕세를 따질 때도 월과 시를 같이 보는 거죠. 우리가 월 이것은 공전, 계절, 일시 이것은 자전, 시간, 공전 이것은 공전, 지구의 공전과 관련된 거죠. 시공이라고 하죠. 시공, 시. 이렇게 나누는 차원에서 보면 시는 일에 기속돼서 일이 쓴 다음에 시가 있는 거니까 일에 기속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 사주로 나누다 보면 각 주에 의미를 부여한 측면에서는 시가 만년이고요. 그래서 시가 중요하다. 다만 어떤 자연 순환의 법칙, 자연의 법칙에서는 시를 자연의 법칙을 어떤 나타내는 어떤 그런 의미 있는 개념을 볼 것인가? 특히 12시진 이런 건 좀 의문이 있죠. 반복성, 주기성 이런 것들이 자연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12시즌으로 아니면 24시간으로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편의상 획분한 거죠. 자시 이게 11시부터 1시 이게 꼭
분명히 이렇게 되는 것인가? 경도에 따라서 또 11시 30분, 1시 30분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반복성과 주기성을 토대로 하는 자연의 법칙에 부합하는 어떤 획분인지 구분인지 이런 건 좀 애매하죠. 자월이라고 하면 어떤 태양의 위치가 12공도를 가면서 일정하게 어떤 기후나 계절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주기적이죠. 그렇지만 자시가 뭐가 주기적인지 뭐가 반복되는지 잘 자시와 해시와 축시와 그렇게 구분되는 그런 게 딱 구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죠. 하여튼 시는 그냥 우리가 주야, 낮과 밤, 이게 시를 가장 획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일 텐데, 주야라고 하면 반복적이고 주기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걸 12시간을 할 것인지 10시간을 할 것인지 20시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연법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산명학이라고 하는 산명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시를 보지 않죠. 연, 월, 일, 3주만 봅니다. 앞에 3주는 서자평 선생이 이회중 명서에서 나오는 산명학을 서자평 선생이 시주를 도입해서 비로소 지금 현재의 사주팔자의 체계를 만들었는데 3주로 보는 방법도 정확도 면에서는 크게 뒤지지 않았다. 어쨌거나 그런 어떤 논쟁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같이 포괄하는 그런 이론 체계로 만들려다 보니까 앞에 3주는 명주의 성숙성, 일간이 주체이고 팔자의 내적인 질적인 부분, 뒤에 시주는 표면적인 부분, 이렇게 다 설명을 하면서 사주팔자의 체계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시도들입니다. 그래서 시를 활용하는 방법, 앞에 3주에서 어떤 내부적인 본질적 부분의 어떤 주도자, 이런 것이 격국이라면 격국이고 용신이라면 용신일 텐데 이것을 정한 다음에 그 후에 시주에서 이러한 앞에 3주에서 정한 어떤 핵심적인 글자를 돕는지 배척하는지 이런 걸로 봐서 시를 잘 타고난 사람인지 만년이 화평할 사람인지 화평한 팔자인지 이런 걸 보자는 거죠. 산명에서 이걸 극성을 찾아서 극성과 시와의 관계를 보아서 이 극성이 그 본연의 의미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으로 또 이걸 좀 활용하는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에서 극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산명을 좀 공부를 하시면 재미도 있습니다. 여기가 년간, 월간,
여기는 월지 사령 간이죠. 일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연지 사령 일지 사령 이렇게 인체도 양점도 양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산명학에서는 극성이라는 건 뭐냐면 극성 상생 순환 상생이 멈추는 곳입니다. 월지사령이 예컨대 경일간이다. 근데 월지사령이 무토다. 그러면 편인이잖아요. 편인. 여기서는 용고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칸에 있는 그 10대 주성이죠. 10대 주성을 어떻게 생하는지 따지는 거죠. 여기가 무토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금이 있다. 경금, 신금, 수가 있다. 이러면 토생금, 금생수. 여기서 다시 생이 이어지지 못하면 이 수라고 하는 데서 끝나버립니다. 이 10대 주성으로서 조서성이나 그 봉각성인데요. 우리 십신으로는 식상입니다. 이 월지 사령 그 십간이 순환 상생이 멈추는 십신. 이것이 극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극성. 그 사람의 내면적인 어떤 세계, 본심, 뭐 이런 것. 그 사람의 실질적인 사주팔자의 그 잠재적인 주도자, 이런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시주에 있는 글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따져보자는 거죠. 주호법에서는 앞에 3주에서 구한 주보를 시에 비추어서 보아서 이것이 시에 있는 글자가 이 앞에 3주에서 구한 주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을 보아서 만년까지 화평하게 어떤 주어진 운명을 잘 누리고 살 것인지 못 살 것인지 그것을 보자는 거죠. 지금 여기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어쨌건 시주는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자연 순환 법칙에 약간의 어떤 의문이 제기되는 그 개념이긴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주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고 사주 고서에도 분명히 시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극성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는 이거죠. 살면서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좋은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극성입니다. 극성. 그래서 아까 순환 상생이 멈추는 것이 극성인데 그것이 식상이다 그러면 봉각성이나 조소성이다 그러면 식상이죠. 그러면 식상의 어떤 특성,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면 이 사람은 해피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자유를 중시하고 어떻게 속박되는 걸 싫어한다 할지 뭐 그런 유유자적 그런 아니면 그렇지보다는 굉장히 반대적인 측면이 나오면 조급해지고
식상이 주도하는 어떤 팔자에서 식상이 잘못 작용을 발휘하면 굉장히 조급해지기 쉽죠.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세상을 좀 관조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 재원이기 때문에 식상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예민하고 날카롭게 쉬워지죠. 그래서 이런 극성이 식상이면 그런 태도를 갖춰라 이거죠. 어쨌든 시주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사주를 하나 보면 갑인 갑술 병술 무자 앞에 3주 토가 건조하고 수가 없다. 간목이 양투하고 일간을 생한다. 일간은 편황하다. 묘한 것은 시주인데 월령 진신이 투관했다. 월령 진신. 진신은 우리가 사령한 글자 또는 사령을 보지 않으면 본기 글자. 진신득용. 사령한 글자나 본기 글자가 쓰임을 얻은 것이 진신득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진신이 투관했다. 시지 자수가 토를 부드럽게 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다시 자수는 목을 기른다. 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지금 보이는 글자는 없죠. 술 중에 신금은 거의 쓰기는 어렵습니다. 앞에 극성을 볼 때는 그렇게 본 거죠. 토가 금을 생하는 건 당연한데 여기서 이 신금은 술 중에 신금은 토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주에서 앞에 3주 3가지 중에서 급히 필요한 것을 이루고 있으니 제대로 된 시를 만난 것이다. 대학하고 석사과정 들어가고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며 위아래로 공경하고 보살핌이 덕과 기품이 상당히 높다. 시가 다른 사람 갑인 갑술 병수 을미 시주에 수가 없어서 건조한 토 열기가 있는 건조한 토는 금을 생하지 못하고 금이 없어서 벌목하지 못하며 목다 화식이다. 목이 많아서 화가 꺼진다.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동물병원 정원이다. 목다 화식이라고 하는 건 조금 애매하죠. 지지에 분명히 화국을 형성하는 그런 상이 보이는데요. 목다 화식의 어떤 상은 있긴 분명히 있습니다. 학력이 굉장히 낮고 직장도 별 볼 일 없다. 이런 발자죠. 주보로 한번 확인해 보죠. 인술 화국 갑과 무가 투관하고 따라서 격신은 무토, 식신, 용신은 병화, 비견, 청신은 자수, 정관이다. 격용이 유력하고 무병화는 한방의학, 운명의 상, 자개수가 청용신이죠. 요 앞에 겁니다. 앞에 거. 그래서 있어야 될 글자와 또 청용신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간목은 비록 투관해 있지만 무토를 극할 여력은 없습니다. 학력은 식상을 보죠. 식상. 그러니까 무토가 태극점. 그 다음에 기토, 정화, 인술 정화가 있죠. 정화가 기토를 생하죠. 그래서 개수로서 정화를 극해서 기토를 생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개수를 같이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술과 술, 월과 년이 월과 일이 같으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까지 연결됩니다. 계산할 때 어디까지 계산하느냐 하는 문제죠. 무토는 천간에서는 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분수로 계산합니다. 천간 1분, 월의 고지인데 고지 6급인데 기토 3급을 제하고 또 화국을 이루죠. 그래서 2급입니다. 그 다음에 연애는 무토가 생지입니다. 생지인데 4급. 그런데 인술 또 합이 있죠. 그래서 3분. 그렇지만 연애는 인목이 인술 화국을 화가 지금 천간에 없기 때문에 화국을 형성하지 못하에 따라서 무토는 간목이 극하죠. 따라서 분수입니다. 분수. 그래서 월에 년에는 분수입니다. 그래서 년에는 화국이 이루어지니까 분수가 급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무토는 천간 1분, 월에 2급, 연에 3급, 일에 2급. 그래서 7급 1분. 개수는 올해는 극을 당하기 때문에 분수죠. 쇠지입니다. 쇠지. 그래서 2분에서 인술 화국을 빼면 1분. 그 다음에 년에도 똑같이 분수인데 설을 당하니까 분수죠. 그래서 목욕입니다. 목욕. 인의 개수가 목욕이죠. 그래서 인술 화국을 빼면 1분. 일도 똑같이 술이니까 1분 해서 개수는 3분이죠. 개수 3분. 따라서 7급 4분입니다. 고학력인지 아닌지의 구분은 우리가 7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공무원 체계도 마찬가지고 관료도 고위직인지 아닌지를 7급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 7급이 아니고요. 급수계산의 7급을 말하는 겁니다. 7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이라 할 수는 없죠. 7급 4분이 나오기 때문에 학력이 좋죠. 8급 이렇게 계산하면 또 8급입니다. 무토는 음양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월은 양월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체가 양인데 용이 음이하죠. 그래서 수월이 양월이기 때문에 수죠. 그래서 양이 강하니까 양이 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음을 용하는데 목이 있습니다. 목극토를 쓰고 하려고 보는데 목이 갑술로서 목이 인술로서 목이 토를 극함이 좀 심하죠. 그래서 다시 이것은 보양 양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지 않으면 목극토가 너무 심해서 음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무토가 토극수 하는 하에서 양을 보충해주는 음양용시이다 이 말입니다.
무토가 음양용시죠. 식신이니까요. 식신은 주로 어떤 자기 일신상의 재능을 발휘하는 분야. 토라고 하는 무토의 특성은 우리가 반선 뭐 이런 얘기겠죠. 그 컨설턴트, 인정, 이건 기토고요. 반선은 무토인데 약간 수양의 기질, 그러니까 선풍이죠. 선풍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 그런 직업. 예, 활인업이잖아요. 활인업, 의학 다 무토하고 연결이 되죠. 그 저항력 발작, 갑인, 갑술, 병술, 을미 심한 다르죠. 여기서는 병화와 갑목, 격신은 병화, 용신은 갑목인데 앞에서는 격신이 무토, 용신이 병화, 갑목이 기신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갑목이 용신입니다. 그리고 청용신은 미중의 기토다. 학력은 무토, 식신, 식상을 중심으로 보죠. 그런데 기신이죠. 따라서 갑목을 봅니다. 을목이 천간에 투관해 있죠. 을목. 을을 제거해야 되죠. 여기서 을목을 제거할 방법이 신금이 있으면 제거하는데 신금이 없습니다. 술 중에 있는 신금은 여기서는 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정화로서 을을 설하고 그 후에 다시 기토로서 정은 가신이기 때문에 기시니까 쓰지 못하죠. 일단 그래서 임시로 쓰고 그 쓴 다음에 그 정화를 기토로 다시 흡수하는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우회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을미주가 있습니다. 을미주. 그래서 정화를 써서 을목을 설하고 그것으로 다시 기토로서 제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같은 동주에 있기 때문에요. 기토가 있어도 여기서는 정화를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간목 태극점을 혼잡하는 을목을 제거하기 어렵다. 그래서 가불이 혼잡해서 맑게 하기 어렵다는 거죠. 어떤 태극점에 혼잡이 있어서 그걸 제거하기 힘들면 그 태극점과 관련된 사상은 레벨이 높지 못하다. 급술 구태 계산할 것도 없이 레벨이 높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오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학력은 무토 식상인데 기신임으로 그걸 제거하는 희용신 간목을 쓰는데 을목이 투관에서 혼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목을 제거하는 글자를 찾아보면 신금이 있으면 바로 제거 가능하지만 없고 또 정화, 인술, 병정이 혼잡하는데 정화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중에서 정화가 있고 기토가 있고 하지만 을미가 같이 시주에 있음으로써 을미시주가 방해하는 거죠. 기토 쓰는 걸요. 그래서 주보로 보아도 시주에서 태극점, 간목, 학력의
태극장 간목을 혼잡하고 또 청하게 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학력이 높지 못하다. 또 전체적으로 평생 어떤 사주 구조로 봐도 시주 을미가 기신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아까 앞에서 본 사주보다는 앞에 3주, 그 다음에 시주, 이 조화롭지 못하다. 순탄한 말년을 보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제가 지금 써놓은 것은 시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3주만으로 학력 등을 판단하면 두 사람의 결과는 같을 것이다. 실제 현실은 차이가 날 거예요. 만약에 시를 보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 차이는 환경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인문, 사회적 환경 등의 부모, 국가 재정도 포함된다. 사주팔자에서 판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학력 등의 판단 전제는 환경의 영향을 제외한 판단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급수로서 학력 등을 판단한 그 전제는 환경의 영향을 제외한 판단법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학력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교양 수준이죠. 이것도 상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 밀림잭이 예전에 바깥 세계와 단절된 어떤 사회를 이루는 그런 부족이라고 하면 그 부족의 학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그런 학력 기준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 팔자를 보면 두 개가 있는데 임진, 정미, 신축, 갑오. 임진, 정미, 신축, 임진. 시만 다르죠. 모두 다 고래이고 고래. 정화가 용신이다. 뭐 일간이 강하니까 정화, 관을 쓰는 거죠. 관살. 갑오시에서 신은 희용인 목화를 돕는다. 따라서 해운의 이름을 날리는 관이다. 목의 생지. 해하고 미하고 해운. 해미, 목구. 여기도 해미, 목구. 임진시는 그런데 시의 지지의 습토와 앞에 3주가 융합. 융합은 동류, 오행. 우리 흔히 말하는 도의 이런 거 있죠? 똑같은 글자고 이런 것들이 융합입니다. 미 중에 정화의 뿌리를 극해서 제거한다. 양이 및 정과 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극이 지극하다. 정화가 같은 용시인데 상해를 입어서 해운에 들어가니 비명에 죽는다. 전부 다 지금 토성이 지금 토성이 굉장히 난동하죠, 난동. 그런데 이렇게 해서 비명에 죽는 운이 한 사람은 죽는 운이고 한 사람은 관로에서 이름을 날리는 사주팔자라고 하면 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럴까? 우리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시진 하나만 다른데 결과는 천양지차다. 앞의 명조 갑오시에 희용이 있고
명국을 진정한 양질의 품질로 만든다. 즉 불리한 연운이 원국의 질적 부분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진입하기 어렵다는 거죠. 뒤에 명조 시주는 도리어 원국의 내적 질적 부분을 외부 표면적 부분과 통하게 하니 대운 유년의 희용 기신이 명국에 용이하게 들어오게 한다. 이것이 시주가 품고 있는 기륭의 원인이다. 시주가 기륭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지 기륭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지 이런 차이가 시 하나만 다른데 결과는 천양지차의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시주는 팔자의 표층 부분으로서 앞 3주의 내부적 질적 부분의 희기를 증감하는 것과 아울러 대운 유년 등의 희기를 불러들이거나 접수하는 관문이자 요충지다. 지금 말씀드린 거죠. 갑오시는 이미 원명국을 경과하며 산의 건강한 덩어리가 되었고 임자운 중에는 대운 유년이 명국에 들어올 기회를 가지는데 원국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이다. 해운에 대발했고 임자운에는 큰 손상은 없다. 왜요? 임자. 간목이 임수를 설하고요. 자수가 오화를 충하지만 간목이 사지였죠. 그런데 충으로서 드디어 생기를 갖게 돼서 간목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화를 돕는 정화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수가 오화를 충한다고 해서 오화가 정화용신이 꺼진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목과 화가 발동한다. 임자대운은 그런데 관상의 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냥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거죠. 원국의 앞에 3주에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그것이 시주에서 완성되는 경우. 제가 좀 코멘트를 다루는데 심한 다른 사람의 일생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일반화하기에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선뜻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시주보다는 부모나 소속된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합리적이다. 더구나 한운법을 응용하면 시주는 만년의 상황인데 이미 앞에 3주에서 그러한 흉기를 암장하고 있지 않는 한 하나는 흉명이고 하나는 길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자, 갑오시의 그 주보를 한번 보면 임진, 정미, 신축, 갑오. 2월에 정화가 투관해 있고 간목도 투관해 있고 충미충하니까 기토가 왕합니다. 격신은 기토 편인, 용신은 정화, 정용신은 간목 정제, 희신은 임수죠. 정임합은 양자가 합류하죠. 각자 앉은 자리에서 설을 당하고 있습니다. 임수도 설을 당하고 있고 정화도 설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전부 다 완전히 근기가 기운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임수는 또 진에 정화는 미에 그 같은 오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쇠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한 쇠와 약의 경계 상태. 그래서 약한 것으로 또 오화도 있고 뭐 축토도
정화의 고이긴 하죠. 고. 그래서 정임합은 양자가 합류하는 거죠. 관귀의 태극점은 정화 7살, 병화에 혼잡이 없죠. 원래는 혼잡이 없기 때문에 정화로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임수가 이 사주에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오중에 또 병화가 있죠. 그래서 엄격하게는 임수도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토가 극하기 때문에 간목을 같이 계산하고요. 개수가 혼잡하는 것은 기토가 또 그것을 방어해 주죠. 정화는 계산해보면 1급 3분, 임수는 5분, 기토는 5급, 간목은 3급 내지 4급이죠. 그래서 10급 3분에서 11급 5분까지 나오는데 상서급 이상은 되는 거죠. 암공암이법으로 계산한 게 이거고요. 제가 그냥 사주팔자 있는 글자로 계산한 것도 10급 3분에서 11급 5분까지 나옵니다. 11급 3급까지요. 신해운 볼까? 신해운? 신금은 격신 기토를 설하는 기신이니까 정화가 극을 하니 무탈하다. 신해운. 해운. 임수 간목 용신의 왕지죠. 목국으로서 간목을 돕니다. 정화가 청해지니 관상의 이익이다. 임자운. 임수희신. 단 정화를 합주 두 개, 대운과 원국의 임수가 정화를 합류했다 합거 또는 합주. 원래 여기 지금 원국은 각자 합류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임수가 대운에서 오면 두 개의 임수가 하나의 정화를 합하는 걸로 봐서 정화는 합거되지 않아도 기진맥진한 상태죠. 그래서 합거되는 것과 유사한 영향이 현재에 떨어지는, 그래서 정화가 작용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관상에는 불리하다. 자수는 임수의 왕지, 자오충, 자진숙으로 임계수 혼잡, 이것도 관상에는 해로운 거죠. 다만 태극 관 외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죠. 임수. 그러니까 어떤 대운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태극점 모두가 다 좋을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임자대운은 대운이 이 사주팔자에서 필요한 글자들이기 때문에 좋은 대운이지만 일부 태극점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의 태극점 측면에서는 잘 나가는 그런 대운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임진, 정미, 신축, 임진. 격신은 기토, 용신은 정화. 여기 청용신 앞에 것은 간목이었는데 여기서는 축중에 경금을 써야 됩니다. 경금. 병화가 없기 때문에 임수를 구태여 희용신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병화가 온다면 임수가 희용신인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임수는 기신이죠. 그래서 지금 정화는 합주 두 개가
두 개의 임수가 년시에서 정화를 합하니까 정화는 영양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있으나마 나은 거죠, 사실. 신해운, 해운, 임수, 간목, 해미 목국을 이루는데 임수가 극강화에 도리어 기신 간목을 해출하니 흉하다. 기토 편일로 수명을 논하는데 해는 해미 목국이긴 하지만 가불목을 회복하지도 못하면서 왕한 토를 통하게 하여 토성 난동을 초래한다. 진가가 혼잡하고 매금하고 또한 왕한 수를 방어하지 못하니 토가 무너진다. 토붕이죠. 붕. 수명이 다한다. 임진, 정미, 신축임진. 신해, 기정, 경이죠. 해수도 기신, 신금도 기신, 격신을 설하고요. 그 다음에 청용신도 설을 하고 또 가신도 그렇죠. 가신도 극을 하고 그러니까 기토, 진신은 설을 당하고 무토, 가신은 극을 당하죠. 진가가 모두 사라지면 죽는 거죠. 그 다음 팔자는 임진, 개축, 개유, 임진, 병진. 이것은 일반적으로 팔자를 읽는 방법. 개수가 축월생인데 신금 인성이 용사한다. 월령 진신은 유금과의 관계를 통과하면서 용합하죠. 그러니까 신금 사령이죠. 화살생신의 귀기이다. 토를 화하여 생하는 일간을 생하는 귀기죠. 화살생신. 진짜 진신득용이죠. 앞에 3주에 임계수가 3개가 투관하고 천지의 금수가 왕세. 연월의 토는 신유의 작용으로 금으로 화한다. 일간 개수는 태왕 이상의 왕도이다. 목을 용하여 소토하거나 혹은 금을 용하여 수를 생을 모두 가능하지만 팔자의 금이 왕하고 금수가 원천을 통하는 관계이니 필시 금을 용신으로 한다. 가장 꺼리는 것은 화가 금을 극하는 것. 토가 수를 극하는 것이다. 시의 병진이 전부 화토다. 흉조이다. 명주는 99년 김효년 정묘에 뇌혈로 사망했다. 무오운의 김효년 정묘에 사망했다. 대운은 정축년에 대운이 시작했죠. 정축도 화토죠. 정축도 화토. 그때는 왜 작용이 발생하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정축년에 무오운의 진입, 감각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드러나 직장을 그만두었다. 다만 정축 무인년 그때는 왜 죽지 않았는가? 이때 이상은 있었는데 죽진 않았죠. 축은 비록 진과 융합하여 같은 오행이라고 융합. 같은 오행. 축진판을 따지지 않아도 같은 오행이면 융합이라고 하십니다. 도의 또는 도의 같은 글자.
금의 힘이 더해지고 대운오화는 명국에 대해서는 오로지 압력에 불과할 뿐이다. 유금이 생하는 것에 대해 천간의 관계에서는 파괴가 없다. 무인년, 대운무와 다시 화토가 완하다. 무인년. 유금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데 다만 시지의 진은 대운유년에 명국에 들어온 노선이 없어서 명주는 주변의 감각상의 압력만 느낄 뿐이 정축년에 비해 약간 좋은 점이다. 대운유년회가 아니고 대운 이렇게 고쳐야겠죠. 대운유년이 병진을 통과해서 들어오니까 무오대운이나 무인유년이 병진을 통과해 들어오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명주는 주변에서 감각상의 압력을 느낄 뿐이에요. 스트레스, 감각상 이상한 점 느낄 뿐이니 정축년에 비해 약간 좋다. 우리 김효년의 태세가 시지, 진유, 합을충, 대운, 무오의 노완화가 명국 내부의 실질 부분의 진입. 유년에서 시지에 들어갈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대운은 당연히 명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좋지 않는 대운이 명국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주보법으로 풀어보면 간단합니다. 설명을 이렇게 복잡하게 할 수 있는데, 격신은 여기서 개수, 용신은 신금, 청용신은 임수가 가신이죠. 그래서 청용신은 무토를 돕는 평화가 희신입니다. 격신이 정해지니까 기신도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세트로. 그러니까 무오대운, 무운, 격신년, 무운은 개수를 합구합니다. 희신이, 원래 무토는 희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희신이 기신으로 전화돼 버리는 거죠. 대변화의 흉함이 있다. 김효년이 오면 기토가 다시 개수를 극합니다. 개수는 격신인데 합거와 극을 당하죠. 묘목도 기신인데 개수의 원천인 유금을 충하죠. 체성인 개와 유가 모두 사라지죠. 무토가 개수를 합구하지 않고 합류하며 임수를 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김효연이 다시 개수를 극하니 무운, 토운의 토년인다. 원고에 있는 수가 씨를 다 말리게 되겠죠. 그래서 진신, 가신 다 사라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 가신이 동멸한다. 흉사다. 진가가 같이 없어지면 수명이 다했음을 논할 수 있습니다.
간합 추가로 연구한 거. 자, 무오운, 무운, 정축년, 정화 기신 편제가 기신 임수 겁제를 합한다. 임수가 합류되죠. 왜냐하면 무토가 임수를 극하기 때문에 합류가 되는 겁니다. 축토는 기신이나 유금과 금국, 기신의 흉해를 반감. 칠살의 흉해는 여전하니 실직이다. 다만 정임합으로 임수 가신은 합류되어 격용이 공멸하거나 같이 왕하고 전투하는 상황은 아니니 수명은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축년 지나고 무인년이 왔습니다. 허자였던 대운 무토가 이제 실자화가 되어 대운은 개수를 합구하고요. 정축년도 무운인데 그때 무토는 개수를 똑같이 합건합니다. 대운 개수 합거, 유년이 또 개수를 합하여 합거에 합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오운 김해년에는 정축년에는 대운만 개수를 합거했는데 이제 무인년이 오면 두 개의 무가 있었죠. 생기죠. 그래서 하나는 합거했다가 하나는 같이 또 와서 또 합을 하니까 합거 후에 합류하는 거죠. 합거 후에 합류. 그래서 격신이 살아나고 임수를 극합니다. 생사를 논할 일은 없으며 정축년보다는 오히려 낫다. 다만 유년의 무토가 다시 원을 계속 합하는 것이니 개수의 합류 상태는 합주 상태로서 영향이 매우 약해진 것이다. 무인 정축 무인년에 왜 죽지는 않았는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주보로서도 얼마나 더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간합과 대운 유년. 대운이 원국에 없는 글자인 경우 원국의 글자를 대운이 합하면 대운은 일종의 허자로서 없으니까요. 원국과 실제 자종을 발생한 상태는 아니다. 다만 합거 또는 합류하려는 정이 있는 상황이다. 이때 유년에서 대운의 글자와 같은 글자가 오면 일종의 실자화가 되어 대운과 원국의 작용 관계가 현실화되는 측면이 있으니 대운 글자, 원 글자 간의 합거 또는 합류가 발생한다. 원국이 없는 글자가 대운에 오면 일종의 허자입니다. 그 기운만 있는 거고 또 그런데 대운에서 있는 글자가 유년에 다시 오면 원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유년은 무조건 실자니까요. 두 개의 글자 실자로서의 작용력을 발휘한다. 그렇지만 원국에서 그 두 글자의 대운과 유년의 글자가 합하는 게 되는 글자는 영향력이 미미하고 합주 상태와 유사하다 이런 말이죠. 유년에서 이미 있는 원국의 글자가 오는 경우 우선은 대운의 글자와 합이 발생한다. 우리가 3개 등급 이론에서 유년, 그 다음에 대운, 원국 이렇게 간다고 했죠. 이게 제일 높은 등급, 두 번째 제일 낮은 등급. 읽어보시면 됩니다. 3대 1의 합은 발생하지 않는다. 합이 되지 않는다. 다만 역량은 약해지겠죠. 2대2는 완전히 서로 꽉 묶인 상태죠. 그래서 그때는 합거죠, 합거. 합주여도 합과 다름없습니다. 2대1로 묶여 있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